안녕하세요. 노벨상 이야기를 잠깐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니까 역시 과학기술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뭐 했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노벨상을 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10월 21일 날 월요일 일자로 실린 이정동 서울공대 교수님의 글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글의 내용은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마 베이스캠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이스캠프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같이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산악인들이 산 중턱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 베이스캠프를 기준으로 해서 산을 오르는데 악천후나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등이 발생하면 베이스캠프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히말라야 등산을 위해서는 대략 한 5,000에서 6,000m 높이에다가 이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포터가 베이스캠프까지 짐을 나르고 그 위로부터는 대원들과 셰르파가 최고 높이인 8,850m까지를 전진하는 과정상에서 표현되는 곳이 바로 베이스캠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정동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노벨상을 우리가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에서도 이 베이스캠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기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이라는 마왕이라고 불렸던 가수가 있었죠.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90년도 말에 느닷없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서 한참 동안 음악적인 실험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를 지배했던 팝송을 모범 삼아 그들만큼 잘해보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어느덧 그들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자신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그저 흥미롭다는 정도의 반응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들이 죽어도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경계를 감지한 순간 그만의 신해철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언론 인터뷰를 했던 모양입니다. 신해철의 토로야말로 우리 산업과 기술이 지금 맞닥뜨린 고민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들만큼 혹은 그들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러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갑자기 등장해서 더 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선진국도 하지 못한 독창적인 개념 설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이 신해철이 마왕이 했던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산업과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비슷한 대전환의 경계에 마주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 노벨상 받은 소식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캠프 얘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처럼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캠프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이때 베이스캠프는 산을 오르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때 골프 선수 박세리가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나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캠프가 훌쩍 높은 곳에 처진 것이죠. 베이스캠프의 위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 그들이 지향하는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들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동기가 따라서 높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한국의 골프 선수들, 즉 박세리 키즈들이 보는 일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또 당연한 일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이정동 교수는 베이스캠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열기도 베이스캠프 효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를 포함한 실리콘밸리 주변의 대학생들은
학부 때부터 글로벌 기업의 꿈꾸고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선배와 동기들이 벤처로 시작을 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베이스캠프가 이미 높게 처 있는 거죠. 높은 곳에 베이스캠프를 만든 것이죠.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베이스캠프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이정돈 교수는 기대한다는 글을 쓴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국어로 노벨상을 받았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네? 신기하네? 라는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 스스로 베이스캠프가 높아지는 생경한 체험, 아주 신박한 체험이죠. 이런 체험을 하는 순간이 바로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키즈가 곧 탄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과학기술계에서도 한강의 수상 소식을 보고 자라난 한강 키즈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한강 키즈를 잘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당연히 기성세대와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더 황당하게 보이는 어떤 도전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좀 꾸준히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 한강 키즈들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것이 의사만큼 안정적으로 존경받는 일이 될 거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좀 더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공대에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만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면 점점 한강 키즈가 과학기술계에서는 나오기가 어렵겠죠. 성공 확률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벤처에 나섰다가 연거푸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열려있다는 확신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올려놓은 베이스캠프를 딛고 과학기술계의 한강 키즈가 노벨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정돈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